2024년 기초연금 누구나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받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탈락하시겠습니다. 2024년도에도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5.6% 인상이 되고 기초연금액도 3.6%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럼 2024년도에도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7가지,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대부분 탈락하는 2가지, 세 번째는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오래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혹시 그동안 바뀐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2024년이 아쉽게 탈락한 분들에게는 다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65세 미만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하고 미리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7가지입니다. 무조건 탈락이라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첫 번째는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요. 65세 미만이신 경우는 65세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은 1959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1959년생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일달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생일달이나 생일달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하위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으신 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4년은요. 단독가구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고요. 얼마를 받게 되냐 하면요.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골프나 승마, 요트, 콘도, 고급 체육시설 같은 고급 회원권 소유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있어도 탈락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상기의 고급 회원권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는 안 되고요. 자녀 명의로 갖고 계시면서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해외 나가셔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앞으로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동안은 못 받다가 한국에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한다고 하니 귀국하시면 바로 읍면동 사무소에 귀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도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만기 출소를 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되면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아예 기초연금 자격이 상실되어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냐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채를 계산해서 수급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읍면 동사무소 같은 관련 기관에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관련 기관에서는 알아서 조사도 하지 않고 따라서 기초연금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의 대부분 탈락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설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더라도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신 고급 자동차인데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못 받았는데요. 요거는 2024년부터 이 배기량 조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에서는 예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인 경우는 2024년에서 10년을 뺀 차량 연식이 2014년식을 포함해서 이전인 즉 2013년식, 2012년식, 2011년식 모두 예외 조건에 해당해서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고 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도 고급차가 아니고요. 또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도 고급차가 아니겠습니다. 네,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시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꼭 탈락하지는 않고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수급 자격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고급 차량은 좀 더 내용이 복잡해서요. 제가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급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가액인데요. 이 차량가액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가액은 새차, 신차 샀을 때 가격이 아니고요. 이 보험개발원 가격이라고 해서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래서 살 때는 4천만원이 넘었어도 몇 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져서 4천만원 미만이 되면 고급 차량이 아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4천만원이죠. 이 4천만원은 차량 한 대 기준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차량은 차량가액이 2천만원이고요. 두 번째 차량은 차량가액이 3천만원이에요. 이 두 대를 다 합하면 5천만원이죠. 이 합해서 5천만원이라 그래서 고급차는 아니고요. 이 차량 한 대당 가액이 두 대 다 4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두 대 다 고급 차량이 아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고급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이 고급 승용차는 뭔가요? 자, 이륜차, 승용차, 그리고 승합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나 트럭을 가지신 분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요.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에 상관이 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장애 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등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직역연금이라는 뭐냐 하면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걸 직역연금이라 그러고요. 이 직역연금에 해당하시면요. 이 일시금으로 갖다 수령을 하고 현재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직역연금이 상당히 복잡해서요. 직역연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쉽게 기초연금을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7가지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 받는 데에 불리하게 계산되니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7가지 내용에 해당이 돼도 재산과 소득이 적으시면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인에게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 차량 명의 등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나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누구의 돈이든 상관없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과 돈은 모두 내 것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친구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으면 모두 다 내 재산으로 계산하니까 불리하고요. 역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소득과 명의되어야 한 차량도 나의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이나 친지, 지인에게 빌린 부채인데요. 이것은 부채로는 인정을 못 받고 빌린 돈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서 통장 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놨으면 이 5천만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는 것이 맞는데요.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다릅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요.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재산으로 계산이 되니 많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 또는 형제 자매에게 전세를 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전세금은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또는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에게 전세 준 금액은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 매우 불리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 부부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첫 번째로요. 자, 수급자가 보험계획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수급자의 금융자산으로 산정해요. 자, 두 번째는 수급자가 보험계획자이고 자녀 같은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 자, 이 경우도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산정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수급자가 보험계획자였어요. 그랬더니 수급자의 금융자산으로 산정한대요. 그래서 그냥 자녀 명의로 보험계획자를 변경했어요. 자, 이런 경우도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이때는 수급자의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만일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요. 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되면 1년에 약 3천만 원, 1억이면 약 3년 만에 금융재산에서 모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기타 증여재산의 기준금액은 여태까지 부부한 그 보험금의 합계가 아니고요,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보험금액을 들은 게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해지했을 때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시가 표준의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집의 주소자는 경우인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네,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나 또 배우자가 주민등록지가 자녀고 또 자녀 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가구는 무료 임차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더 계산합니다.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의 집에 사시면 39만 원을 계산하고요.
10억 원의 집에 사시면 65만 원, 20억 원의 집에 사시면 130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있다고 계산을 하니 좀 불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녀 집에 살아요. 주민등록지도 자녀 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6억 미만이에요. 뭐 5억 9천만 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 집에 살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6억 미만이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무료 임차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증여한 금액이 일시에 감소하지 않고요. 월별로 약 235만 원에서 286만 원 감소하면 연간 약 한 3천만 원씩 감소하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다 재산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즉 증여한 재산이 1억은 일시에 줄었는데 기초연금으로 계산되는 재산은 한 달에 235만 원에서 286만 원씩만 서서히 감소되고 나머지는 계속 나의 재산으로 계산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또는 1년 이내에 어음 할인이라는 대출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은 부채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재산으로 계산되니 많이 불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대출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은행이나 공적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데서 대출 받는 것이 기초연금 받는 데는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만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받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7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에 대부분 탈락하는 2가지만 특별히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는 기초연금 받는데 조금 불리하다는 이야기하지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가지고 계신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계산해서 하위 70%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즉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기초연금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인 아들딸 방문 요양으로 들어오시면요. 상세하게 작성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시간 나실 때마다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2024년의 기초연금 상세한 내용은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